매킨토시경이 등장하는데 물사대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왕이 이제 꺼지라고 그러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갤럭시 S22를 발표했죠. 지난 2월 10일 자정에 삼성 갤럭시 언팩 2022 행사를 온라인으로 열고 다양한 제품군을 발표드렸는데요. 오늘은 갤럭시 S22에 들어간 기술들이 어떤 점이 특이한 건지, 이 기술들이 대체 어떤 내용인 건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태문 사장이 발표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브리저튼이란 드라마 아십니까? 삼성전자가 넷플릭스랑 2020년도부터 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브리저튼의 실제 배우들이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뭔가를 연출해내요. 그러면서 매킨토시경이 등장하는데 우비고 나타났잖아요. 여왕한테 뭔가를 바치는 장면인데 물사대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왕이 이제 꺼지라고 그러죠. 매킨토시 하면 뭡니까? 애플이죠, 애플. 애플의 아이폰이 사실 구설수가 있었죠. 방수 성능이 실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조금 과장해서 했다 해가지고 집단 소송 걸린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살짝 비꼬은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이분은 트라이스타경이라고 해요. 여러분 트라이스타 하면 뭔가 트라이, 3, 스타, 별 성자 써가지고 삼성 아닙니까? 삼성경이 갖고 온 뭔가를 딱 보여줍니다. 갤럭시죠. 갤럭시 스마트폰을 보여주는데 좀 자세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죠. 처음에 소개를 한 거는 갤럭시 S22와 22 플러스 이 두 개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상황극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쫙 펼쳐지죠. 줌 들어가고 저 작은 게 S22일 테고 조금 더 큰 게 S22 플러스입니다. 네, 이렇게 나온 갤럭시 S22가 $799 그리고 S22 플러스가 $999 우리나라 돈으로 99만 9천원이랑 119만 9천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나온 게 갤럭시 S22 울트라 버전인데 이거 애니메이션을 또 이제 기가 막히게 만들었더라고요. 마치 뭔가 토니 스타크 가슴에 그 어떤 원자로 같은 아크 원자로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갤럭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떤 우주에서 뭔가 굉장히 하이테크적인 느낌으로 조립되는 그런 느낌 강조하고 싶은 이 카메라 성능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AP도 한번 보여주고 여기서 딱 등장하는 게 바로 펜이 보이죠. 갤럭시 노트 이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울트라로 다시 살아났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카메라가 저기 4개인지 5개인지 쫙 나오는데 엄청나게 카메라를 많이 붙여서 이렇게 등장한 게 갤럭시 S22 울트라다 하고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울트라에서는 노트가 기본적으로 탑재됩니다. 그냥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갤럭시 노트 20 이후로 노트가 단종된다라는 의견에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번에 S22 시리즈에서는 울트라에 노트를 넣음으로써 노트를 다시 부활시키고 또 이제 폴더블 폰 폼팩터는 그쪽으로 다시 그냥 다른 라인업으로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스펙을 보시면은 S22와 22 플러스보다 램 용량이 더 커져 있는 모델들이 있고요. SSD 저장 용량도 커져 있는 모델입니다. 배터리가 당연히 커지고 일단 S펜이 들어갔다는 게 상당히 달라졌죠. 먼저 이 S펜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필기를 할 때 펜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필기감이 좋겠죠. 이게 전작 대비 70% 더 빨라졌답니다. 예전에는 9.8ms였는데 이게 2.8ms로 줄어들었고요. 여러 가지 멀티 포인트를 프레딕션,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그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필기감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완전 느껴질 만한 체감이 있을지는 써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스펙의 레이턴시가 줄었다는 거니까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예전에 갤럭시 탭 S6 이전까지는 이거 뭐 아이패드에 비해서 너무 성능이 좀 별로다라는 평이 조금 있긴 했어요. 근데 S7, 갤탭 S7부터 굉장히 평가가 좋았거든요.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 쓰는 S펜의 반응 속도 그리고 갤럭시 탭 S8에서의 반응 속도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도 들어갔으니까 좀 더 필기감이 좋게 발전되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갤럭시 이걸 겉을 싸고 있는 프레임에 대한 얘기인데요. Strongest Armor Aluminum Frame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그냥 뭐 플라스틱 갖다 붙였는데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소재를 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이 발표를 하기로는 역대 스마트폰 중에 가장 강력한 내구성을 가진 소재를 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일찍부터 스마트폰에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죠. 갤럭시 울트라에서도 주목받을 부분이 바로 이 가변 추사율을 지원을 하는 건데 최소 1Hz까지 지원한다는 거는 1초에 한 번 깜빡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1초에 한 번만 깜빡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터리가 1초에 60번 깜빡이는 거랑 120번 깜빡이는 거랑 한 번 깜빡이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왜냐면 디스플레이 부분이
배터리 소모의 가장 큰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렇죠. 과연 이게 잘 동작할까? 약간 이런 의구심이 솔직히 저는 있어요. 1Hz, 1초에 한 번인데 갑자기 제가 팍 움직이면은 약간 끊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건 제품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앱이 어떻게 실행되는 걸 예측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손을 갖다 댔을 때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주사위를 끌어올린다거나 이러한 기술을 썼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울트라의 경우에는 비전 부스트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넣었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용 기술인데 기본적으로 1750니트로 굉장히 밝은 디스플레이를 자랑하죠. 근데 이걸 계속하면은 디스플레이가 배터리도 많이 잡아먹고 디스플레이 효율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주변에 어떻게 빛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픽셀 단위로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OLED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각 픽셀이 자체 발광으로서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줘도 센서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만큼 밝기를 내줄 것이냐를 알아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조절함으로써 굉장히 밝은 곳에 있으면은 요 구분을 좀 더 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것도 조금 더 밝게끔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탑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울트라에 탑재된 이 4나노 프로세서, 그러니까 4나노 공정을 썼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8나노, 5나노, 4나노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항상 더 적은 전력으로 더 작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더 성능을 끌어올린 NPU를 탑재함으로써 인공 신경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바일 AP가 64비트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사용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여기는 이제 삼성에서 개발한 엑시노스 2200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 1이 들어간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공급되고 유럽 쪽에서는 엑시노스가 공급된다고 하는데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MD랑 합작을 해가지고 이 그래픽 연산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만든 걸로 또 유명하죠. 그리고 실제로 모바일 AP라던가 SoC들의 발열을 잡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스마트폰도 결국 전체가 디스플레이부터 모바일 AP, 램부터 모든 것들이 다 발열을 하고 있고 이 열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발열 시스템을 잘 갖추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여러 단계의 구조를 깔면서 전체적인 온도를 낮추려고 노력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울트라에는 카메라가 4개가 탑재되어 있는데 1억 800만 화소, 막 1200만 화소의 초광각, 뭐 광각 3배, 10배 지원하는 1000만 화소 지원하는 망원 카메라 이런 것들 사실 숫자만 보면은 별로 이렇게 안 와닿잖아요. 물론 전작보다 좋아졌겠지.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스마트폰의 이미지 센서가 2.4 마이크로미터짜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삼성 스마트폰 중에 이렇게 큰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카메라에서 이미지 센서가 크다라는 거는 크면 클수록 빛을 많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 빛을 많이 받아야지 이미지 정보, 사진, 동영상 정보가 많아진 겁니다. 어두운 데서도 화질이 좋으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받는 빛의 양, 그 빛의 양을 최대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스마트폰에서 이게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스마트폰 요만큼 작잖아요. 근데 DSLR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센서가 이만큼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DSLR이 기본적으로 체급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근데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 2.4 마이크로미터나 되는 엄청나게 큰 이미지 센서를 씀으로써 기본적으로 카메라의 체급을 올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모바일 AP에 NPU가 향상된 NPU가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최신 AI 기술이 대거 탑재되면서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트 솔루션, 그러니까 나이토그래피라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여러 카메라를 딱 촬영한 다음에 필요 있는 것, 필요 없는 것을 쫙 한 다음에 한 장으로 싹 모아주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리즘으로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기술은 이미 아이폰에서도 NPU를 활용을 해서 8장을 빠르게 팍 찍고 나머지 한 장 골라서 총 9장 중에 한 장을 딱 만들어내는 이러한 기술들이 탑재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화질이 좋아지고 이러한 다양한 체험성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기술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면은 사람 여러 개 얼굴이 이렇게 있네 하면서 프레임을 자동으로 쫙 맞춰주는 그러한 자동 프레이밍 기술도 만들어냈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깊이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거. 그래서 이 뎁스맵, AI 스테레오 뎁스맵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인물 촬영할 때 좀 더 인물을 더 선명하게 그리고 주변을 잘 뿌옇게 잘 만들어주는 걸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옵티컬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 OIS라는 기술은 뭐 거의 이전부터 사용되던 기술인데 우리 이게 짐벌이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 아프리카 TV 이런 거 촬영할 때 셀카 찍을 때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를 찍을 때 밸런싱을 잘 맞춰주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하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터칭을 해주면은 우리가 흔들게 찍어도 좀 약간 보정이 돼서 잘 되는 이런 걸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전문가를 위한 엑스퍼트 로우라는 기능을 최초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 수준의 굉장히 큰 용량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죠. 전문가분들. 이제 전문가분들이 원본 파일 그대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걸 편집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성능의 PC나 노트북에 넣어서 편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마트폰이 성능이 많이 끌어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ISO라든가 화이트 밸런스라든가 이러한 기능들을 다 조절을 해가지고 원본 파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친환경 소재를 제품에 실제로 넣었다고 해요. 해양 폐기물 중에 이제 그물들이 막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거북이 죽고 막 다 죽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를 다 이렇게 모아서 잘라가지고 세척을 한 다음에 잘 이렇게 녹여가지고 저러한 소재로 딱 만들었고 갤럭시에 넣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곳이 S22랑 22 플러스의 볼륨키 지지대, 울트라의 S펜 내부에 또 적용하고 또 스피커 모듈 내부에도 사용하고 제품 패키지 겉박스 있잖아요. 언박싱 할 때 이 박스도 100% 재활용 음주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Do you know 방탄? Do you know BTS가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셀럽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제대로 전달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마케팅 측면에서의 어떤 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요거를 제품에 적용했다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2022년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스마트폰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거를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색다른 발표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그 이후에는 갤럭시 탭이라든가 갤럭시 왓츠에 대한 얘기,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 요소들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지금 요 포맷, 영상 설명하는 포맷 말고 좀 자세히 다룬 영상으로 한번 찾아뵈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보다 다채로운 영상과 고성능 제품들을 출시한 갤럭시 언팩 2022 행사를 살펴보니 저도 스마트폰 새로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면서도 오늘은 소개해드리지 않은 갤럭시 탭 SA까지 보니까 불과 2개월 전 갤럭시 탭 S7을 사버린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안달고와 에라였습니다.